전해드린 대로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일방적인 검찰 출석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송영길 전 대표는 1층에서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충분히 했을 텐데 왜 출석을 강행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딱 그 시간에 중앙지검 앞에 있어가지고 예. 소란에 있는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요. 예. 네. 과연 왜 했을까? 거기에 봤더니만 파란 옷을 입은 분들이 송영길을 굉장히 연호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치적 맥락과 법적 맥락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정치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본인들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까지 왔고 한국까지 왔었는데도 검찰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출두했지 않느냐.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칠 필요성 자체가 없고 나아가 설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직접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주 의뢰가 없다는 점에서 이게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 이런 어떤 포석을 깔고 지금 출석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보도를 보면은 그 전날 변호인을 통해서 찾아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검찰에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굳이 갔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부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키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이제 입장 발표에서 주변 사람 대신에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는 말. 결국은 말씀해 주셨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노린 포석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수사 자체에 대한 어떤 본인의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최초 입국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 수사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 등을 매개로 한 9,400만 원 정도에 대한 어떤 수수 돈 봉투 문제였는데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즈음해서 그 주변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시의 수행 비서라든가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정치인 송영길 이전에 인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받는 상황이 괴로운 것도 분명하고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말고 본인에 대한 책임 문제로 차라리 해라라는 걸 지금 분명히 밝혔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검찰의 수사는 9,400만 원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어떤 돈 봉투 조성이나 살포가 있었다고 보고 그 중심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있었다고 보는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분명한 입장, 이 부분을 나를 구속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본인을 구속하라고 하면서 이 가장 핵심 의혹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른바 586의 소영웅주의로서 내가 정치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네. 호소를 위해서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가장 핵심 부분을 찔렀습니다. 뭐냐면은 돈 봉투 받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안 적이 있느냐 했는데 결국 수사가 부당하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핵심적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결국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는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독려했는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고 그냥 나와가지고 한 6장 정도 읽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핵심은 알맹이는 전혀 빠졌던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는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돼 봐야지 알겠지만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발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연구소,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연구소에서 압수수색 이전에 컴퓨터가 포맷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캠프 관계자를
송 대표가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에서 만났다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압수수색 다음 날 제출한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검찰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상 주요 정치인 관련된 수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은 아마 그 방향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휴대폰을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 뭐 다 지우고 제출을 한 거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아니 이게 뭐 검찰에 협조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방해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완전 깡통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송영길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1, 2년 만에 계속 바꾸지 않느냐. 근데 그 1, 2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프랑스 현지에서 썼던 휴대폰은 언제 바꿨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휴대폰을 수사받기 전에 바꾼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예전부터 쓰던 폰을 이번에 수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시점에서 휴대폰을 바꾼지가 상당히 그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송영길 대표가 임의로 검찰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휴대폰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원이 미뤄 짐작컨대 송영길 대표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장을 제시하고 요청을 하니까 제출을 했는데 그 영장을 어떤 그 휴대폰을 열어봤더니만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점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의 어떤 그 지운 것 자체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런 부분과 연결되고 나아가서 지금 관련되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지금 다 지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점은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비추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휴대폰을 본인이 지웠으면 그건 증거인멸이 되지 않는 증거인멸이 건가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그 범죄 은의권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들로 할 수 있듯이 예. 자기가 직접 증거를 은닉하거나 아니면 직접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누군가를 시켜서 저거 없애줘. 마치 유동규 씨나 뭐 관련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휴대폰을 버리게 했다든가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보면은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으로 지금 기소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본인이 직접 없애는 것은 처벌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검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일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증 확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 이제 곧바로 주요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겠지요. 아직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특히 이 본류라고 봤던 9,400만 원 관련된 수사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주로 이제 송영길 대표 관련 주변 인사들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돈 조성이라든가 실제 배포되고 수수한 사람이 네. 누구인지를 확대해서 이제 그 대상까지 그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건의 관건은 실제 이제 관련된 의심스러운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의원들이나 뭐 대의원들에게 전달이 됐느냐가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2008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한나라당 전당대회 네. 사건에서도 결국에 1억 몇천만 원의 의심스러운 자금이 있었지만 300만 원밖에 인정을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때도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실제 수수했다는 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그분을 입증하지 못해서 이제 실제 300만 원밖에 기소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그 부분을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그게 9,400만 원이든 지금 검찰이 더 의심만 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든 간에 이 돈이 실제 이 당대표 선거에 선거인들한테 전달이 됐느냐, 전달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